자, 중년, 노년, 말년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제 톨스토이인데요. 사유재산 부정하고 뭐 토지 문제, 재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부인과 불화가 심해졌다라는 이제 말씀드렸었고, 1886년 보십시오, 여러분.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탈고했다라고 했는데, 톨스토이만 만약에 한 학기를 읽으면은 우리가 이 소설도 반드시 이제 읽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선생님들 중에서 톨스토이가 버거우신 분, 그러니까 본인이 이쪽 전공이 아닌데 어떻게 교양 수업을 하게 돼서 톨스토이 작품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면, 물론 이제 3대 장편 중에 하나를 하는 게 맞는데, 자, 여기서 3대 장편은 전쟁과 평화, 안나 까레니나 부활, 이렇게 이제 3개입니다. 요거를 하는 게 맞지만 이제 그게 부담스러우실 때 많이 택하는 작품이 이반 일리치의 죽음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제 이반 일리치의 죽음은 분량이 조금 적지만 이제 많이 적죠, 그죠? 요즘은 단행본으로도 이게 지금 발행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한 200조 안 되거나 아무튼 이제 짧은 분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톨스토이 문학의 핵심적인 요소가 들어있다 해서 읽으면 참 좋은 소설입니다. 이반 일리치라는 이제 인물이 있는데, 요즘으로 치면은 완전 진짜 고속도로 탄탄대로를 달린 이제 그런 인물입니다. 뭐 서울법대 나오고 사시 합격하고 여기저기 돌다가 막 지금 거의 뭐 서초지검 부장판사 막 이 정도 되는 이제 그런 인물이죠. 부인도 멀쩡하고 아들 딸 다 있고 막 이런데, 새 집을 얻었든가 이제 이렇습니다. 역시나 이제 좋은 곳에 이렇게 얻은 거죠. 그렇게 해서 집을 이렇게 이제 인테리어 같은 걸 이렇게 새로 하는데 갑자기 이쪽에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증상들이 묘사가 되는데, 그 증상들을 보고 후대 학자들은 뭐 췌장암인가 무슨 암인가 일 거라고, 아마 소화기계 무슨 암인 걸로 이제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 거에 이제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이 이반 일리치의 죽음인데, 사실은 죽음을 통해서 혹은 죽음의 순간에, 죽음의 시점에서 뭐를 조망한다? 삶을 조망한다. 이반 일리치의 일생을 조망한다. 그런 소설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반 일리치가 처음에는 막 분노하게 되죠. 왜 나한테 이렇게, 하필 나한테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는 이렇게 죽어가는데 삶을 만끽하고 있는 아내나 이제 자식들에 대한 그 서운함, 분노, 이제 이런 것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반을 간호하는 사람이 하인 게라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톨스토이가 또 어려서부터 천착해온 문제가 있는데, 주인과 노예 의 변증법이 아니라 이제 이 지주 귀족하고 그다음에 이런 여러 농노들 간의 이제 관계. 그래서 이제 지주의 아침 이런 거 젊어서 쓴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젊은 지주 톨스토이 또 자기 얘기가 이제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문제를 이렇게 더 넓혀 보면은 지식인과 민중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요 지식인하고 혹은 귀족하고 이 민중이 화합해야 된다, 이런 이제 취지인데, 이거를 이제 도스토옙스키하고는 조금 다른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게 아무래도 이제 톨스토이는 지주 귀족이었고 농민을 되게 뼛속까지 잘 알았던 거잖아요. 네, 뼛속까지 잘 알았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단점을 다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신비화하지 않아야 되는데 신비화 또 합니다. 여기서 이제 게라심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요즘 같으면 이제 전문적인 간병인을 쓰겠지만은 이제 여기서는 하인이 이제 그 역할을 하는데, 통증이 심해지니까 게라심 어깨인가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발을 올려놓든가 이제 이래가지고 이렇게 이반 일리치가 견디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게라심과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항상 톨스토이 소설에서 이런 이제 어떤 교과서적인 농민, 민중이 한 명 나옵니다. 그게 이제 전평에서는 플라톤 까라타예프입니다. 이름도 플라톤이에요. 플라톤 이제 까라타예프 이제 이런 인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게라심입니다. 그래서 그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의 형상을 통해서 이 이반 일리치가 소설에서는, 전평에서는 피에르 베조프고요. 여기서는 이제 이반 일리치가 자기의 삶이 뭐로 가득 차 있었다? 기만과 허위로 가득 차 있었다. 이기주의로 점철돼 있었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제가 지금 키워드 몇 개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톨스토이가 이제 살아오면서 소설 속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이제 열심히 탐구했던 주제가 바로 이거 이제 기만, 허위, 가로치고 허위, 그 다음에 이제 이기주의인 거죠. 이게 이제 참회록에서도 톨스토이가 언급을 했던 건데, 자기는 참
더럽게 살았다. 이때 더럽게가 이제 이기적으로 살았다. 나만 이제 알고 살았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말년에 이제 이런 것도 풀고 재산도 풀고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참회록이 82년인데 사실 그렇게 나이도 많지 않았는데 아무튼 이제 뭘 그리 반성할 게 많은지 그렇게 이제 자기의 이런 이기적이고 허위와 기만으로 가득 찬 삶을 이제 반성하고 새로운 길로 이제 나아가고자 톨스토이가 굉장히 애썼고 그 측면은 굉장히 높이 사야 된다고 이제 그거를 이제 강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거를 이제 문학적으로 또 이반 일리치에 녹여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죽을 때 이반 일리치가 계몽, 이것도 이제 톨스토이 소설에서 되게 중요한데 빛이 이렇게 확 들어와가지고 정신이 확 깨이는 것 같이 각성의 모멘트, 각성의 순간을 갖습니다. 아, 모든 게 기만이고 허위였구나. 그리고 이제 참된 말하자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는 그 도덕군자 톨스토이, 그 다음에 이제 주제의식이 아주 투철한 톨스토이를 이제 생각하게 되고요. 그 소설 구성적으로 작법적으로도 이 소설은 굉장히 빛나는 측면이 있는데 이반 일리치의 죽음은 맨 처음에 이반 일리치의 죽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반 일리치가 죽었대. 아 그래? 그럼 뭐 장례 절차는 어떻고? 그 다음에 부인이 연금 탈라고 돌아다녀요. 아 우리 남편이 이렇게 죽었는데 저희가 지금 애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뭐 해야 되는데 연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막 이런 식으로 이걸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반 일리치 개인으로 들어가서 그가 죽어가는 과정을 쭉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반 일리치의 이런 각성이나 이런 것들이 세계 전체를 놓고 보면 어떤 의미를 지니나 약간 회의적인 그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될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의 다이성이 가능한 이제 소설이고 큰 소설로 갈 때 예컨대 이제 안나 까렌이나 이런 거를 보면 여기도 주인공이 이반 일리치잖아요. 이반 일리치가 죽으면 소설이 끝나야 되는데 그 맨 앞부분에 그 이후에 장례식 장면을 배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죽어도 세상은 아무 이상 없다. 끄떡없이 굴러간다라는 거를 이 짧은 소설에서 보여주는데 안나 까레니나는 더합니다. 주인공이 안나 까레니나인데 안나 까레니나가 자살하고 나서도 무려 한 챕터가 더 쓰입니다. 그 말은 네가 결코 이 세계의 주인공이 아니다라는 거죠. 더 이상 영웅이 아니다라는 거. 이게 이제 그 도스토옙스키 소설하고는 굉장히 차별화되는 지점입니다. 자, 요게 이제 말년의 걸작이었고 그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가지고 일본 감독 쿠로사와 아키라가 이키루 살다 날생자 써가지고 이제 이키루인데요 라는 제목의 영화를 만듭니다. 요거 이제 60년대를 배경을 했던 것 같은데 변환해가지고 만들어요. 어디 시청인가 어디 이제 근무하는 관리가 나오는데 계장 뭐 그 정도 됩니다. 이게 데스크에 앉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어느 날 소화가 안 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리고 병원을 갔더니 위암인 거예요. 이제 요즘 같으면은 뭐 몇 기다 뭐 잘라낸다 항암이다 해서 어지간해서 안 죽지만 그때 이제 위암이다 하면은 위암할 것 없이 모든 암이다 이제 사형 선고나 다름없이 여겨지던. 근데 이제 그때 주인공이 이제 자기의 지나간 삶이 허위였음을 깨닫고 여사여사 이제 어떤 업적을 이룬 끝에 이제 죽는다라는 식의 이제 설정인데 쿠로사와 아키라 특유의 또 영웅주의가 결합을 해가지고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보다 훨씬 더 비장하고 장엄하게 이제 그렇게 이렇게 영화를 찍었습니다. 흑백인데 한번 여러분 볼만하고요. 거기 그 주인공이 공원을 하나 만듭니다. 그게 이제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사명으로 이제 생각했던 건데 그 공원에서 이렇게 그네를 타는 장면이 이제 포스트로 올라가 있습니다. 워낙에 이제 톨스토이의 원작이 좋기 때문에 이제 이런 영화도 하나 나와 있고 같이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톨스토이가 인생론 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희곡도 조금씩 써봅니다. 그리고 이제 은혼식 올렸다고 돼 있고요. 87년에 여러분 중간에 육식을 그만 보이실 거예요. 밑에 줄에 금주동맹, 술 마시지 말자. 1888년 보시면은 담배를 끊습니다. 근데 톨스토이가 28년생이니까 환갑이거든요. 아마 이제 환갑 기념으로 금연을 해보자. 네, 한 게 아니었을까 이제 이렇고 톨스토이 참 재미있게 살았는데 거기 보면은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 원서를 제출했으나 당국으로부터 거절당함 또 이렇게 돼 있네요. 위에는 민화가 판매 금지 처분을 받음 또 이렇게 돼 있는데 톨스토이 민화가 그때 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것도 그렇고 그거는 그래도 조금 약한데 그
바보 이반 같은 경우에 여러분 읽으신 분 계실 텐데 이야기가 좀 길고 이제 거기서는 바보 이반이 왕국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형제 둘이가 하나는 군인이고 이제 하나는 상인이고 근데 걔들은 다 망하고 바보인 이반이 이제 흥하는 건데 군인인 형 군국주의 그 다음에 상인인 형 자본주의 이런 거에 대한 다 비판이 이제 노골적으로 들어간다고 읽혔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바보 이반을 통해서 얘기되는 원시 공산주의 사회 건설 이게 이제 아나키즘 그러니까 일종의 무정부주의 짜르도 부정하고 뭐도 부정하고 다 부정하는 그런 걸로 이제 읽힐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이제 그래서 그 예민한 시대에는 이제 이렇게 금지를 당했던 것 같고 자 다시 돌아오셔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이제 다 뭐든지 끊습니다. 근데 이제 톨스토이는 제가 도스토옙스키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혼자 하면 안 돼요. 다 같이. 네. 그 까라마조프의 대신문관 할 때도 강조를 했지만 기적하고 신비를 만족시켜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권위가 중요합니다. 모두가 다 같이 숭배할 신이 필요합니다. 톨스토이도 술을 나 혼자만 끊으면 안 돼요. 이 나쁜 걸 나만 안 마시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시지 말아야 돼요. 담배 이 나쁜 걸 나만 안 피우면 안 돼요. 다른 친구들도 담배를 끊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일제히 다 끊어야 돼요. 이제 여기서부터 그 설교자, 포교자 그 다음에 심지어 종교 철학자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사상가 톨스토이가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톨스토이 영지가 워낙에 이제 또 크고 이래서 그 강의실 뭐 이거보다 더 넓었겠죠 당연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 불러놓고 막 설교도 하고 막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먹는 거 뭐 술 담배 이런 거 금지도 있지만은 굉장히 톨스토이가 예민했던 게 당연히 성입니다. 그래서 번식 목적을 갖지 않은 모든 그거를 이제 정사를 그 성교를 다 금지한다. 근데 이것도 자기만 안 하면 안 되고요. 다들 같이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무렵에 이제 이런 주제를 다룬 소설이 크로이체르 소나타입니다. 89년에 그 보면 이제 크로이체르 소나타인데요. 요것이 이제 그 베토벤 음악인데 요거를 이제 연주를 하는 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아내가 어떤 음악가랑 이제 연애 비스름하게 하게 되고 혹은 했다라는 의증이 있고 그거를 포즈드니 셰프입니다. 남자 주인공 이름이 그게 이제 에피메테우스 늦게 깨닫는다 포즈드니가 늦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포즈드니 셰프라는 주인공이 그걸 알게 돼요. 알고서 이제 혹은 이제 의심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아내를 이제 죽이든가 이렇게 되고 그 애들은 이모가 데려가든가 이제 이런데 모든 사건이 다 끝난 다음에 이 기차 여행인가를 하던 중에 이 포즈드니 셰프가 화자에게 이 얘기를 전해주는 방식으로 소설이 지금 전개됐던 걸로 기억은 나는데 나중에 어릴 때는 그냥 이제 대가가 쓴 대작품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은 아니 이딴 일로 마누라를 죽였는데 얘는 사형도 아니고 지금 형 조금 살고 나와가지고 무슨 집행유예인가 받아가지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설 바깥에서 그 남성과 여성의 그런 그 불평등 문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성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유달리 보수적인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큰 잘못을 묻지 않습니다. 이거 잃어버렸어요.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누가 훔쳐갔어요. 훔친 놈이 잘못했다 그러지 네가 왜 지갑을 잘못 챙겼어 라고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범죄에 관해서는 네가 어쩌다 당했어 라고 묻는 거예요. 그렇게 물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범죄가 또 성범죄라는 게 또 특이하고요. 요 이제 크로이체르 소나타는 그 성의 문제와 덧붙여 부부관계 그게 이제 되게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이제 평생 다루어온 화두를 조금 이제 작은 규모로 이제 이렇게 다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바쁘게 살았어요. 91년에 농민구제운동도 하죠. 기근이 시작되자 1892년에 부인하고 자식들이 여러분 싸웁니다. 톨스토이는 자식이 원체 많다 보니까는 자식들도 엄마파, 아빠파 이렇게 나뉩니다. 그러니까 엄마 쪽을 응원하는 사람이 있고 아빠 쪽을 응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에 톨스토이가 그 집을 떠날 때 딸이 하나 따라갔나? 아무튼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나눠가지고 또 같이 막 싸우고 그 와중에도 또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해서 보시면 이제 노자를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 다음에 1895년에 뭐 주인과 머슴 이런 소설도 쓰고 체호프가 찾아왔다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체호프 할 때 이제 또 한번 상기를 하겠지만 이 무렵에 이제 톨스토이는 거의 살아있는 이제 문학사가 된 거고요. 체호프는 여러분 1860년생입니다. 그래서 둘이서 나이 차이도 30살 이상이 나기도 하고
또 스타일이 톨스토이는 이제 민중의 교사 이런 쪽이고 체호프는 굉장히 겸손한 이제 그런 항상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에 그 둘이가 이렇게 이제 좀 교류를 하는 그 모습이 하나는 떠들고 하나는 이렇게 듣고 있고 나중에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부활 초고를 이제 건네줬다라고 돼 있는데요.